자, 우리 교재 165페이지, 우리 조직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개념 징표 또는 조직의 특징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조직은 목표가 있고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동을 한다. 다시 뭐라고요? 협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에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조직 관리라고 합니다. 협동의 방식을 조직 구조라고 얘기하고, 조직 구조는 이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죠. 그죠? 우리 맨 처음에 기본 요인하고 상황 요인, 또는 기본 요인하고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갑니다. 기본 변수는 업무 표준화, 공식성, 수평 분화와 수직 분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의 위치가 직권성이죠. 그죠? 여기서는 시험에는 하나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다시 갑니다. 자, 계층이 많으면 통솔 범위가 좁다. 톨, 좁, 느. 이것만 기억하면 다시 뭐라고요? 톨, 좁, 느. 계층의 수가 많으면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 상황 변수는 규모, 환경, 전략,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나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조직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이 많아지면 직권화돼요? 분권화돼요? 분권화된다. 다시 구성원이 많으면 분권화된다. 그래서 기계구조와 유기구조가 존재합니다. 그죠? 기계구조와 유기구조의 개념적 차이는, 공복집이 높으면 기계구조, 공복집이 낮으면 유기구조인데, 그 사이에 몇 개의 조직 구조가 있다? 기사 내 팀 내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리스 구조, 팀 구조, 네트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시험에 싹 다 많이 나오고, 특히 매트리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매트리스가 많이 나옵니다. 자, 관료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관료제를 조직 구조적 파트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막스 베버라는 위대한 사회학자가 모든 조직에 다 도입될 수 있는 효율성을 담보하는, 이른바 형식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관료제를 제안했죠. 근데 최근에는 관료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무슨 현상? 병리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관료제를 극복해보자. 그래서 탈관료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죠? 탈관료제 논의에서 태스크포스와 어드호크라시에 대한 논의를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학습 조직까지 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적극 행정까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죠? 자, 조직 구조론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조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른바 환경과 조직 구조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조직 구조의 상변수 중에서 규모나 전략이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웬만큼 논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뭐와 조직 구조? 환경과 조직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 구조가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조금 암기할 게 많습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환경의 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에 다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저출산이라는 건 뭐 법무부나 검찰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직에 다 영향을 주죠. 무슨 환경?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조직에 처해져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좀 봐야 됩니다. 무슨 조직 이론? 거시 조직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시 조직 이론이에요. 미시 조직 이론. 조직 그 내부에 어떤 부처를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라면 거시 조직 이론은 우리 기본 단위가 조직입니다. 전체 수준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조금 공부 좀 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정론이 있고 임의론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떤 쇼핑몰도 실패한다. 동의하세요? 라고 하면 무슨 논이에요?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의 요구에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조직이 정보화라는 환경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환경의 요구에 조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거는 무슨 론? 결정론이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끔씩 동네에 보면 꼭 그 코너에 보면 망할 것 같은 양장점이나 옷가게가 남아있죠. 그분들은 인터넷 거래도 안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거래해요? 30년 동안, 오랜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동네 단골이 엄청 많은 거야.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입소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화라는 환경 변화의 조직은 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학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 다르고요. 그래서 개별 조직의 관점이냐, 조직군이냐, 조직 집합이냐, 여러 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거야. 여기 이제 우리가 상황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거죠. 효율적인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한 놈이 효율적이다? 살아남는 놈이 효율적이다. 이른바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른바 적자 생존입니다. 이거 OET라고 할게요.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등이 있습니다.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적자 생존 이론. 다시 적자 생존 이론은 요거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조금 이론적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임의로 게임에서 개별 조직 이론이 전략적 선택 이론이고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Strategic Choice Theory, RDT가 있는데 RDT하고 적자 생존 이론, OET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공동체 생태학. 이제 각 학파들이 있는데 요 안에 내용은 짧게 보시고요. 자, 요 어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이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다시 뭐라고요?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요 칸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요쪽은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직군 생태학이 OET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우리 조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정보화죠. 요즘에는 요거하고 요거 이제 지능 정보화라 그럽니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게 무슨 정보화다? 지능 정보화입니다. 갑니다. 정보화 시대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는 무슨 정부다? 전자정부지만
진흥정부와에 대응하는 정부는 무슨 정부? 진흥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플랫폼 정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각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요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 이럴 때 여러분 아무리 객관식이라도 그냥 한 번만 다시 집중해 시험 봐주시면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한다? 어떻게 조직 구조를 짜야 되는지가 조직 구조론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죠, 그죠? 연구를 쭉 해보다 보니까 요 네 가지의 변수가 주는 영향을 주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뭐만 한다? 환경만 한다. 환경 변화에 조직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론이고 아니야. 환경이 요구하면 그거는 부정할 수 없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최근 환경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뭐다? 정보화를 넘어 무슨 정보화? 지능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지능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 변화되는 내용들을 쭉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죠. 자, 일반 환경 동그라미. 일반 환경. 그래서 모든 조직 밑줄 치시고 과학 환경은 개별 조직. 넘어가시죠. 이머리와 트리스트 C입니다. C. 됐습니다. 1번 평온 임의적 밑줄. 완전 경쟁이고요. 맨 끝에. 자, 평온 클러스터. 응집적이죠. 집약적은 불안정 경쟁. 교란 반언적은 독과점. 터번스 필드는 소용돌이 상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갑니다. 평온 임의적, 평온 집약적, 교란 반응적, 격동 이상. 넘어갑시다. 밑에 거를 넘어가시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166페이지 가시죠. 아라비아 3번 별표 A. 자, 밑에 아까 표 밑에 보면 여러분 A, 동그라미 A 보면 결정론 밑줄. 자, 조직은 환경 요구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순응할 수밖에 없다. 별표.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인정한다? 부정합니다.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자, 임의론 보시면 자,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알았죠? 임의론,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자, 다시 이거 이해 안 되면 자, 다시 요거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자, 뭐 인터넷이 발달되면 우리 옷가게라든지 판매점은 인터넷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여러분들은 뭘 따르는 사람?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꼭 인터넷 거래 아니고 기존의 단골들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조직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뭘 따르는 사람들? 임의론, 자발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개별 조직이 있고 조직군이 있습니다. 밑에 위에 표가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거기서 임의론의 1사부면 보시면 전략적 선택이론이라고 돼 있죠? 표에 거기 옆에 가로 열고 대문자로 SCT 쓰세요. SCT. 여기 써 있죠, 여기. SCT. 전략이란 단어가 스트라테직이고 선택이 초이스고 이론이 theory니까 자원의존 이론은 가로 열고 대문자로 RDT 쓰시고 RDT. 자, 2사분면의 상황 적응 이론은 CT입니다. CT. Contingency Theory CT고요. 그 3, 4분면에 조직군 생태학 있죠? 그래서 대문자로 OET입니다. OET. 요게 가장 시험 많이 나옵니다. OET. 조직군 생태학. 조직군 생태학이죠. 자, 그 다음 조직 경제학 있고 제도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제도화 이론 또는 제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도 이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죠. 자,
방가로 1번 결정론 계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 결정론 위에다가 조직 자율성. 자, 결정론은 조직 자율성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조직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조직 자율성 부정 쓰시고, 조직 자율성 부정, 조직 자율성 부정 쓰시고. 자,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적응 이론,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틴전시 시어리에서 방금 썼던 CT죠, CT. 자,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책은 없다, 존재하지 않음. 그러면 2번, 최선의 조직 설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밑줄 짝, 동그라미 2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유일 최선책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 편집한다?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the best one way를 부정합니다. 중범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중범이론. 한 세 가지의 상황을 나눠놓고 그때 적합한 구조가 달라진다. 여기 자,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전략은 뭐라 그랬죠?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을 나눴죠. 잠깐만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유기구조가 적합하고 저비용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무슨 구조? 기계구조가 적합합니다. 맞죠? 중범이론입니다. 중범이론. 자, 상황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4번 맨 끝에 보면 일반 이론보다는 단순하다. 맞죠? 일반 이론보다 단순하다. 밑줄 짝. 일반 이론보다는 단순한 것은 우리 중범이론을 말하죠. 그죠? 중범이론을 말합니다. 자,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조직 생태학. OET입니다. OET. 그죠? 이른바 적자 생존 별표. 적자 생존 됐습니다.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극단적 환경 결정론 별표. 조직을 무슨 변수? 종속 변수. 다시 뭐라고요? 조직을 종속 변수로 봅니다. 조직을 종속 변수로 봐요. 환경의 절대성 강조 밑줄. 환경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조직의 자율성이나 전략적 선택을 부정하고 환경이 최적화의 주체입니다. 6번 조직 변동이 외부 환경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7번 같은 말이죠. 조직의 생성 소멸 원인을 환경과의 적합도 피티스트로 찾습니다. 그죠? 니치가 별표 독자 생존 영역입니다. 환경 적소라 그러는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틈새죠. 틈새. 틈새. 요거 조금 약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분을 생각합니다. 인천의 자랑, 인천 유명 연예인 중에 하나가 김구라 씨죠. 김구라 씨는 90년대는 엄청나게 못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대 넘어와서 2010년대는 엄청 잘 나가죠. 자,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때 독서를 하고 막 무조건 좀 남을 비방하고 이런 식의 개그 스타일은 90년대에는 왜 안 먹혔고 2010년대는 왜 잘 나갑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윤석이라든지 그 누구죠?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그 서경석.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이 엄청 90년대 잘 나간 거 모르시죠? 이땐 잘 나가다가 지금은 잘 안 나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노홍철 씨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자, 보세요. 환경이야, 환경.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회 환경은
남을 비방하고 얼마 벌어? 야, 그러면 안 되라는 이런 식의 좀 직설적으로 독설을 하는 그런 걸 잘 받아주지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IMF를 겪고 나서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니까 지금은 누구라고요? 지금은 이러한 김구라 씨의 개그라든지 은행을 받아줄 수 있는 뭐가 열렸어요? 환경이 열린 거야. 환경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생존을 잡으세요. 조직의 생존을 김구라 씨의 내적 특징에 찾는 게 아니라 뭐하고 적합도? 환경과의 적합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하나 더 질문. 그러면 왜 여러분 제2, 제3의 김구라는 안 태어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니치라는 개념이 그런 거야. 그런 거. 자,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남을 비방하고 안 물어보던 돈도 막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잖아요. 틈새가 열렸죠. 거기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지 않는 거야. 그 김구라를 받아줄 수 있는 이 틈새가 김구라 한 명이면 되지 2명, 3명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환경과의 적합도입니다. 됐습니다. 9번 종적 연구조. 방금 봤죠? 제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연구했으니까 무슨 연구예요? 종적 연구죠. 종적. 9번 종적 연구 밑줄 어떤 우연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변화도 포함된다 밑줄. 그러나 조직이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조직의 내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뭐다? 환경과의 적합도. 다시 뭐라고요? 환경과의 적합도라는 거죠. 환경과의 적합도. OET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콜로지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생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조직 생태학, 생태론입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재반 비용 밑줄. 시장을 이용하는 재반 비용입니다. RH 코즈라는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봤던 여러분 서론에서 봤던 우리 외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정부 개입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RH 코즈가 엄청 재밌는 말을 했어요. 시장이 효율적인데 조직은 왜 만들어질까? 다시 뭐라고요? 시장이 효율적인데 조직은 왜 만들어질까? 그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무슨 비용? 거래 비용 별표. 사전, 사후 밑줄.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 이전 동그라미. 정보 비용, 측정 비용, 협상 비용, 탐색 비용. 사후적 비용에는 이행 비용, 감시 비용, 통제 비용.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구분되죠?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RH 코저는 우리 한번 봅시다.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려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흙을 여러분, 자, 봅시다. 집에 오시면 매일매일 아침에 시장에 가서 흙을 사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자기 밑에 흙만 전담적으로 파오는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뭐라고요? 시장을 할 것이냐? 상명하복이니까 하이어라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켓이죠.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 돼 있죠. Market and Hierarchy Society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 원장님한테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 맨날 저는 갈 때마다 봅니다. 여기 보면
어떨 때는 알바생이 와서 막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아무 고용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아, 이 원장님이 요 알바생을 내가 그냥 직원으로 고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당근마켓에 올려서 고용할 수도 있죠. 자,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바로 뭐다? 거래 비용이라는 거예요. 거래 비용. 갑니다. 자, 도자기공이 여러분 삼돌이가 삼돌이. 이 사람이 산속 깊은 곳에 갔다 와서 그걸 도자기공이 삽니다. 그러면 1억이 돼. 5만 원 주고 샀다 합시다. 근데 유독 여러분 4돌이, 5돌이, 2돌이가 사오는 흙은 별로 가치가 없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스페시픽이라고 해요. 스페시픽. 전속적이다. 다시 뭐라고요? 전속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쓰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삼도리의 흙은 이 도자기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하면 뭐 되어 있다? 흑화되어 있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만 핏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삼도리가 5만 원 받았으니까 주마에 가서 한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잔 하면 이제 주모가 뭐라 그랬어요? 그 힘든 산에 가서 맨날 왜 캐오냐? 한번 캐와서 요 동네에 있는 흙하고 반반씩 섞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해요? 이런 걸 기회주의적 행동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뭐 사실 미국산, 국내산이라고 편말 없으면 그 고기가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도자기공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갑니다. 삼도리의 흙은 도자기공에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삼도리가 가끔씩 뭐라고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걸 제대로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날 삼도리가 흙을 퍼온다는 그것도 없죠. 저는 이걸 너무 중요해서 외웠습니다. 제자불기 시작. 제자불기 시작. 제자불기. 자,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자산, 특정성, 불확실성, 기회주의. 자, 그러면 도자기공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도자기공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주막에 보내요. 카리나 같이 이뻐. 그러면 삼돌이가 탁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그랬겠지. 그리고 쭈쭈해서 우리가 결혼을 시켜서 가족을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합시다. 가족이라는 건 하나의 조직이죠. 가족을 만들면 이제 도자기공의 이런 기회주의라든지 제한된 합리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없어지겠죠. 자, 갑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 갑니다. 여러분, 시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으면 이게 시험 나요. 시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으면 여러분, 인간은 비용이 높은 걸 선택해야 돼요? 낮은 걸 선택해야 돼요? 낮은 걸 선택해야 되죠. 내부에서 도자기공이 자기 사이 삼아가지고 삼돌이 흑해로 안 갈 때 갈구고 까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조정 비용. 자, 잡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놓습니다. 자기 사이로 삼으면 내부의 조정 비용이 발생하죠. 자, 갑니다. 자,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크면 비용이 적은 쪽이니까 내부 조직화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자,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크면 비용이 작은 무슨 거래를 이용한다? 시장 거래를 이용한다. 거래 비용에 따라서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제한된 합리성의 제자 동그라미, 기회주의의 기자 동그라미, 자산 특정성의 자 동그라미, 불확실성의 불 동그라미. 제한된 합리성이나 기회주의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니까 무슨 요인?
인간적 요인이죠. 흙이 그 도자기공한테 잘 맞다는 거는 환경적 요인이죠. 그죠? 됐습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핵심 주장. 자, 직접 생산, 내부화, 수직 통합. 그 위에다가 조직 쓰시고 조직. 여기 자, 심판장 가보시면 요게 단어가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조직을 만드는 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부화라고 하거나 수직 통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수직 통합이에요? 자, 도자기공이 자기 딸하고 삼돌이가 결혼시키면 이제 사이가 되니까 내 밑에 이제 딱 들어와 있는 직원처럼 되는 거죠. 무슨 통합? 수직 통합, 내부화, 직접 생산할 거냐? 외주화는 시장 쓰시고. A.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크면, 자, 비용이 큰 데로 가야 돼요? 작은 데로 가야 돼요? 비용은 작은 데로 가야 되니까 조정 비용이 적으니까 내부화를 하겠죠. 즉, 조직을 만들어 동그라미. 밑에 보면 수직 통합 전략이 효과적이다. 수직 통합이 조직을 만든다는 표현이라 그랬죠. B 보시죠.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적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한다? 시장 거래, 외부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비용은 큰 데로 가야 된다. 적은 데로 가야 된다. 적은 데로 가야 됩니다. 자, 핵심만 다시 자 갑니다.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더 크면 조정 비용이 적으니까 내부화, 수직 통합을 하고 반대로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더 적으면 거래 비용이 적으니까 무슨 거래? 시장 거래, 외주화를 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주인 대리인 이론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전제 조건, 이기적 동그라미, 합리적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많이 나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전제 조건은 대리인은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 누가 정보가 부족하다? 주인이 정보가 부족하다. 주인이 정보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사항이죠. 결혼정보업체 왜 이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정보의 우리 저번에 시장 실패 시판장 가보시면 시장 실패 때 얘기했죠. 구매자가 있고 뭐가 있다?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죠? A와 B가 있는데 3년 된 중고차예요. A는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1,500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B는 관리를 전혀 안 해서 1,200원만 받으면 돼요. 구매자인 C는 여러분 자 구매자인 C는 사고가 났는지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 이 사람들은 정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의 편제, 비대칭성이죠. 누가 더 정보가 많아요? 판매자인 대리인이 더 정보가 많죠. 그럼 이 사람은 1,300만 원을 제시하면 평균가인 그러면 이쪽하고 거래하는 게 좋지만 바람직한 선택의 정반대. 자, 정방향의 반대는 무슨 방향? 역방향. 바람직할 정 선택의 반대는 역방향이니까 무슨 선택? 역선택. 역선택은 계약하고 나서 일어나요? 계약하기 전에 일어나요? 계약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역선택입니다. 사전기회주의 밑줄. 사전기회주의는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레몬마켓 기억나죠? 레몬법. 사후기회주의는 무슨 회의? 도덕적 회의. 근무태만, 월급 루팡이죠. 근무태만 행위를 우리 사후적 기회주의입니다. 완화 방법은 맨 마지막에 6번을 많이 하죠. 그죠? 바로 시간급을 주거나 성과급을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월급 루팡한테 요거 4시까지 끝내고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아주 열심히 6시까지 시간 안 때우고 일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제도와 이론은 우리 결정론을 보는 입장하고
적응론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문화적 기대에 대한 의례적 동조 현상 별표. 3번 사회적 정당성 됐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동그라미 3번 적절성의 논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기업들이 윤리 경영이나 봉사 기부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조직 집합에서 다른 조직들이 하니까 우리가 그냥 동형화해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마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친척이 용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문화적으로 아이고 괜찮습니다라는 이런 행동을 따라하죠. 가장 효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슨 행동? 적절한 행동. 다시 뭐라고요? 효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뭐라는 행동?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6번 보시면 신공공관리의 한국도 위반 무슨 동영화다? 모방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됐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거 따라 한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다른 단체, 제가 지역 축제 같은 거, 그죠? 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런 축제를 많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라고 그럽니다. 모든 조직이 이러한 다른 조직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결정론적 관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저는 이제 혼자만 생각하는데 저는 2002년 12월에 결혼했는데 다행히 이 학생들 늙으면 뭐 기겁하겠지만 다행히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는 그때가 좀 뭐 그런 거 해주는 조금 초창기였어.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엄청 섭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찌됐든 간에 뭐 결혼을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프로포즈 하는 게 거의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기결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피곤하겠지만 그죠? 이미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게 형성되고 있으면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의 자율성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정론 계열로 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방가로 5번 임의론 위에다 쓰시죠. 조직 자율성 인정.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모든 조직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미출. 다르게 구성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직 관리자의 자율성 인정 별표. 밑에 동그라미 2번 끝에 조직의 자율성 인정합니다. 모든 조직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오히려 더 적극적인 거는 밑에 있는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리소스 디펜던시 시오리니까 앞에 두 문자만 따면 RDT죠. 그죠? 자, 1번 조직은 외부 환경 동그라미 제어력, 통제력 행사 별표. 다시 뭐라고? 조직은 외부 환경의 제어력과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보다 적극적이죠. 조직은 무슨 존재다? 능동적인 존재다. 다시 조직은 무슨 존재다? 능동적 존재다. 능동적 존재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강조합니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강조하죠. 일반 환경은 좀 소극적 전략이거든요. 소극적 전략이라면 그 전략적 선택이론 칸에 가서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중간에 보면 소극적 전략이란 단어 찾았죠? 다시 전략 선택이론의 동그라미 4번 중간에 보면 무슨 전략?
소극적 전략이라면 자원의존 이론에서는 능동적 존재, 그죠? 밑에다가 적극적 전략이라고 써세요. 적극적 전략 또는 적극적 대응입니다. 적극적 대응.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자, 여러분, 자, 저도 이제 그게 조금 요즘에 계속 메가커피를 생각해보면 재밌겠네요. 백다방 이런 막 있는데, 메가커피는 처음에 저를 사로잡은 거는 걸어오는 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죠? SCT죠.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면, 그, 뒷 골목에 가보면 조그만한 카페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보면 딱 첫 번째 들어가 보면 느껴져. 여러분 그 뭐죠? 이제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멤버십에 적립해 주잖아요. 그런 거 왜 해주는 것 같아? 자기들 손해잖아. 예를 들면 뭐 중국집에서 몇 장 모으면 20장 모으면 탕수육 주고 하는 게 이윤 극대화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뭐겠어요? 한 장, 두 장, 모르겠는데 한 5장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계속 거짓말 시키지. 왜? 왜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멤버십 제도라든지 뭐 쿠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공동체 생태학 CET인데, 자, 집단적 노력 밑줄. 공동체 생태학은 조직의 내적 논리 강조 밑줄. 내적 논리. 그 밑에다가 옆에 내부 의사결정이라고 쓰든지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태학은 여러분 의사협회라고 쓰면 바로 이해되죠. 그죠? 의사들이 혼자 정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학술대, 그죠? 한국행정학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학자들은 혼자 환경에 대응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뭘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조직 환경과 내용이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정보화와 지능정보화 보도록 하겠습니다.